사람의 수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60세, 70세. 사실 연구에 따르면 75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80, 90세를 넘길 수도 있고 반대로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75세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체 활동이 힘들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감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커지면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75세가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인 이유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근육량 감소와 활동량 부족. 75세를 전후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력도 떨어지죠. 예를 들어 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더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죠. 마지막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한 경우 근육이 더 빨리 소실됩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매일 10분에서 15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늘려서 근육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콩류, 계란, 생선, 닭고기 등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의 급격한 변화. 이 시기에는 혈압과 혈관 건강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더 쉽게 오르고 혈관이 탄력을 잃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운동에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관 건강은 오랜 습관과 식생활에 의해 좌우되며 75세 이후에는 그동안 쌓인 생활 습관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혈관이 막히는 등의 문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며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 이름이나 물건, 둔 곳을 자주 까먹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평소 잘하던 계산이 어려워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에서부터 치매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질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뇌를 계속 자극해야 합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두뇌 활동을 자주 하면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뇌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병 위험 증가. 7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감기에 걸려도 젊었을 때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폐렴 같은 질병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더디게 아물면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단순한 감염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진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 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성하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켜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외로움.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가족들도 바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런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치매와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나 영상 통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면의 질 저하. 7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낮 동안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위험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안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골다공증과 뼈 건강 악화.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미끄러짐에도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어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 견과류, 생선, 녹색 잎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며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부하 운동의 걷기, 계단 오르기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소화 기능 저하와 영양 불균형. 75세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 소화가 느려지고 특정 영양소 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철분, 비타민 B12 등의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빈혈이 발생하거나 근육량이 더 쉽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이 둔화되면서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러 변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위산이 적게 분비되면서 소화불량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더욱 느려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미각과 후각이 점차 둔화되면서 식욕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양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체중 감소로 이어지면서 면역력과 근육량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식이섬유와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발효 음식이나 요구르트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소화 효소가 포함된 음식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째,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가족과의 거리감 등으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수면의 질도 낮아지면서 불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음악 감상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심리적 안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병행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열째, 삶의 목표 상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일상이 달라지는 것이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으며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무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신체 활동 부족과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모두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동호회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5세가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인 이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육량 감소로 인해 체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면서 혈압과 혈액순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서 만성 피로와 면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 건강이 악화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의 목표가 상실되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근육량과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독서나 학습을 지속하며 두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 습관을 개선하여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바람직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